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내내 시장에 파란불이 전멸하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서서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양전 직전인 것 같고요. 한 주를 돌아보니까 코스피는 일단은 제자리 수준, 코스닥이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로 예정돼 있죠. 잭슨홀 미팅의 연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시장의 흐름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먼저 주도주 성격의 좀 반도체랑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네. 오늘은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좀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없으신 분들은 섭섭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인공이고 또 역시나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테마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 대왕고래 다시 반복되고 있고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정신없는 시장입니다. 방심 못할 시장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라면 어서 랭킹쇼에 오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해 보시죠. 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달이 또 넘어가는 9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포트폴리오 점검 전반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 종목 들어가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벨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오늘 뭐 인사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던데 자, 지금도 풀벨 나가는 백수님 오셨고요.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만님, 강병옥님, 미카엘님, 명화님 오셨고 꿀부자님도 어이구 장구님, 흑질 백장님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인사도 그렇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네, 사랑해님, 그리고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명진님, 프레제트님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아니 사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오프닝 하기 전부터 미리 막 이렇게 글을 맞아요, 남겼었거든요. 누구누구 반갑습니다, 누구누구 반갑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다 오셨다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도 계속 쭉쭉쭉쭉 오시네요. 오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서당깨님께서 창호행 얼굴 면적이 윤재행의 딱 2배로 보여요. 제가 너무 뒤로 왔나? 익히 윤재행 거 머리가 작은 건 알고 있었지만 2배까지 차이가 납니까? 이 정도면 어때요? 이렇게 해야 간신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 제가 턱을 좀 네. 이렇게 당기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면적이 크면 잘 보이니까 좋은 거죠. 이 얘기도 그럼 읽어드릴게요. 뭐예요? 윤귀숙님께서 창호 앵커님 앞머리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요. 우리 귀수님은 또 이런 와중에 아주 네.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시는군요. 그리고 여기 팬클럽 분들이 있으세요? 네, 누구예요? 흑질 백장님. 백장님 혼자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부럽네. 너무 외롭지 않게 제가 네. 팬클럽 분들 환영합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승필님 헤어스타일 상큼하시네요. 상큼하다. 반갑습니다. 자, 고고의 세상님 안녕하세요. 두 분의 앵커님. 그리고 희망, 인내, 행복님 별 차이 없어요. 안심되는 글 하나 옮기면서 네. 자, 오늘의 레키쇼 주제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뭐야? 뭘까요? 키워드 왜 이렇게 무섭게? 키워드 어떤 걸까요? 자, 일단 키워드 네. 말고 바로 그냥 랭킹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떴군요. 특수부대입니다. 왜 특수부대냐 하실 텐데, 2024년 8월 오늘 23일이죠. 정확히 실미도 사건이 발생한 지 53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날 쏘고 가라. 네, 실미도 영화도 많이 네. 보셨을 텐데 그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였죠. 김일성 암살을 위해서 만들었던 특수부대, 맞아요. 실미도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다가 자폭을 냈던 그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생된 분들과 또 그 유가족 분들께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과의 뜻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자, 그 이야기인데 사실 주제가 무거워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이야기에서 특수부대 요것만 딱 따서 오늘의 랭킹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은요 바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랭킹 주제는요? 자, 특수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는 어떤 부대인가요? 바로 이런 기준인데요. 와. 자, 이 랭킹 사실은 특수부대가 어느 게 가장 뛰어날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 선정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뭐 어려웠겠는데요?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 자, 그래서 이 특수부대를 평가한 자료가 있길래 네. 탑
5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익숙한 특수부대 이름도 있겠고요. 이런 부대가 있었습니까? 하는 부대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아는 부대 있어요? 알 리가 없고요. 하나쯤은 들어봤을 텐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진짜요? 그냥 나라가 밑에 써 있으니까. 네. 나라만 보는 겁니까? 네, 나라를 보고 저는 맞추자면 네. 이스라엘의 한 표요. 왜요? 그냥 왠지 저기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을 많이 네. 하니까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미국이나 영국은 어때요, 느낌? 강해야겠어요. 그래요? 진짜 네. 모르는군요. 네, 그리고 미국에 일단 네. 두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알았습니다. 윤지에커 그 게임을 잘 안 했죠? 게임 하나도 못합니다. 게임 안 해봤죠? 네. 그렇군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남자분들은 분명히 델타포스, SAS 이런 이름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델타포스는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미국의 델타포스 굉장히 유명한 부대고 SAS도 각종 콘텐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제죠. 자, 그러면 알파그룹이나 대부그룹, 사이테트 13 이런 부대는 좀 낯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유튜브 채팅창 살짝 보겠습니다. 댓글 네. 부대, 아줌마 부대, 태극기 부대. 잠시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런 부대는 전투를 하지 않잖아요. 아저씨 부대까지 근데 등장했습니다. 전투력은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각종 부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대한민국 특임대는 없군요. 주포발사님의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 특수부대 분들도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런데 세계적인 특수부대의 평가들을 매겨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민방위 아저씨들 무시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도 남겨주시고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립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 1위의 특수부대 딱 꼽아주시죠. 네, 지금 희망, 인내, 행복님은 아줌마 부대 이 얘기 네. 해주시고 계시고, 에르지님은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다. 그래요? 부대찌개 맛있겠네요. 오늘 정말 오늘도 채팅창에는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미코님 교토국제고가 금일 고시엔 우승했습니다. 오. 감격스럽습니다. 교토국제고 화이팅! 이거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교토국제고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 분들 많이 다니는 학교거든요. 오. 그래서 교가가 한국어예요. 고시엔에서 우승했는데 교가가 한국어로 나오는 정말 그래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던 건데 코미코님이 또 여기서 전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 슬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효석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PB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어떤 것들 볼까요? 자, 오늘 보니까 종목 진단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바로 종목 진단 올려주시기 네.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해피해피님의 종목인데요. 가온전선 보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매수 가격은 43,7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뭐 전선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대부분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얼마 전에 고점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가온전선 7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이거 3만 원도 간당간당 가겠다 싶었는데 말이죠. 다시 조금씩 올려놓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추세가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선주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다시 한번 오르겠지 이런 희망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43,700원에 15%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가온전선 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괜찮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가온전선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전선 관련주 그중에서도 LS 전선 자회사고요. 전선 관련해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상반기죠. 상반기 동안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수급이 밑바탕이 되었었는데 상반기 지난 이후 정확하게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각 전선 회사의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별로 이제 전선을 다루는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든지 제품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별점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LS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까지도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을 이제 준비를 제품군으로 확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가 매출은 한 90% 가까이가 국내 매출에서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확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른 뭐 전선 관련주를 대비했을 때 조금 덜 두드러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건 이거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판매 가격이. 이런 부분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수요의 급증, 수요의 증가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을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이거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출시를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 테마들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덜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가에다가 제가 매수가 부근에 선을 그어놨거든요. 매수가가 대략 한 120일 이동 평균선하고 거의 맞물리는 지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통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지선이 바뀌면 저항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이었다가 이탈한 이후에 저항선으로서 이 구간 돌파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동안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전선에 대한 수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매도를 내셔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간을 더 기다려본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현재 55,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위쪽으로 가더라도 한 65,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5,000원, 2차 목표가 65,000원 이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역시 다시 올라갈 저력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 가격 43,700원인데요. 이 정도까지가 아니네요. 5만 원 또 6만 원 여기까지도 나왔으니까 들고 가시면서 충분히 수익 보고 아주 기분 좋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네. 종목 진단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보이는 종목들 네. 중에 DB하이텍이 두 분이 같이 그러네요? 바로 연달아서 올려주셨고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네. 같은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역시 인기 있는 종목은 따른다 보죠. LNF, 여기 네. LIG 넥스원, 코스모 신소재까지 종목 진단 쭉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 맞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징어타공 하스파이시만님께서 가온전선 화이팅 외쳐주고 계시고요. 우왕 포스코님 신나는 금요일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님께서 오랜만에 또 어제 와주셨는데 네. 며칠 연속 계속 오시는 거 보니까 왠지 또 장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바뀌려나? 그런 기대감도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사랑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숙님 코스모 신소재, 사랑이님은 LIG 넥스원을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가지고도 계시고 그쵸. 신규로 더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가을동아님, 애거님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해피아이님, 에로티 백큐음도 종목 진단 올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하죠. 어떤 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코스피가 양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파란불을 켰다가 왔다 그래요?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거 긴장감을 잃고 있는 건가요? 그니까요. 조금 있으면 창호 앵커에게 또 불려갈 텐데 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얀얀님의 종목이고요. YM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6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길게 달려 있고요. 장 초반에는 9%대까지 좀 시세를 뿜어냈다가 현재 구간에는 2%대 반등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요새 확실히 좀 주목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PB님의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에 대한 진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지금 YM텍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종목 하루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좀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YM텍 같은 경우 최근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포인트가 전기차용 EV 릴레이, 이것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충전에 대한 충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상승을 했었고요. YM텍 같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결국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데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만들고 있는 회사, 상용하는 회사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화재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 테마 안에서도 1등, 2등, 3등 등수가 좀 갈라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YM텍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탑의 위치에 있는 테마주 안에서요. 테마주 안에서 탑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아까 김재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화재가 이 이슈가 얼마나 이제 길어질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는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해결책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테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작년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할 때,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소재주, 장비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시세들이 돌아가면 순환매가 나왔죠, 테마 안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충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분출했다가 연속성 없이 다음날 훅훅 많이 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오히려 소재 쪽은 시세가 분출했을 때 다음날 이어지기도 했지만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회사를 이런 테마들 중에서도 이 세부 항목들을 보는 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YM텍 충전 관련, 그다음에 화재 예방 관련한 테마도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한 섹터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YM텍이 그 이전에는 ESS와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ESS와 전기차 화재 방지 양쪽을 다 내가 아우르는 테마의 종목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YM텍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전기차 화재만 놓고 이제 내가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나은 선택지들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정도는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14,000원, 14,400원 정도였죠. 그럼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세가 많이 분출하는 날에 거래가 많이 나왔었는데 조정받는 구간, 특히 8월 5일에 많이 빠졌던 날 보면은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후에 재상승할 때 거래가 나오고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 말인즉슨 현재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적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언급될 때 상승을 하겠죠. 결국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매수가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18,000원 놓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금 매수가인 14,460원, 오늘 지금 현재가로 본다면 아슬아슬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반등 왔을 때 파시기보다는 18,000원까지는 좀 들고 가자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채팅창 가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갑자기 또 쏟아집니다.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는 포스코 퓨처엠 37만 5천 원. 네.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요. 밑에 보니까. 밀가루 끊을 수 없었니? 네. 되게 공감되는 공감되세요? 밀가루는 못 참지. 그렇죠.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인데 평단가는 다르네요. 진짜 왜 이런 거 꽂히는 거죠, 저는? 뭐 저랑 알 개그 수가 코드가 없어요. 너무 달라요. 자, 포스코 퓨처엠 29만 2천 원에 이분은 80%. 그래요. 그리고 사연이 네. 금전 사정이 있어서 11월 내에 이거 포스코 퓨처엠에 얽힌 사연들이 오늘 보통이 아닌데요. 자, 슬로울리 님도 포스코 퓨처엠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역시 용희 님까지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큰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얽혀 있는 사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님, 제 평단이 제일 높은데. 아이고야. 그리고 흑질백장 님, 순수한 영혼이라서 아까 웃으신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밀가루 끊을 수 없어가 이게 뭔데 이렇게 웃긴 거죠? 저 갑자기 막 터질 뻔했습니다. 밀가루 좋아하시는군요. 밀가루뿐만 아니라 그냥 다 좋아하죠, 먹는 거. 저는 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고기와 밀가루를 같이 먹어줘야 맛있지 않나요? 저는 완전 회파여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배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보니까 배가 막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요. 살을 좀 너무 찐 것 같아서 네. 잠깐 끼니를 걸렀다가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일단 빨리 종목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정현숙님의 종목인데요. 네. 2차전지 소재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체크해 볼 텐데 15만 원입니다. 8%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10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2.7% 내려갔고요. 얼마 전에 10만 100원까지. 그러니까 와, 이거 10만 원도 이탈하면 어떻게 네.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올렸긴 했지만 반등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10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뭐 주가 화려한 플레이,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종목이니만큼 지금 이 주가에서 만족할 수가 없죠. 자, 과연 언제 15만 원 이때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떤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코스모 신소재 추가 매수 타이밍 맞나요?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재작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화려한 시절을 보냈었고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2차 전지가 시장의 관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서부터는 시세를 분출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 조정을 많이 거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전방 시장 자체가 악화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요즘 언급할 때 캐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캐즘이라는 것은 이제 신기술이 나오고 나서 신기술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사용자들까지는 충분히 사용하겠지만 기존의 물건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구간을 넘어갈 때까지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MP3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MP3 초창기에 판매가 된 게 많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매가 안 되거든요. 이게 대중화 단계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전기차가 딱 그 구간에 들어오면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거기다가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 시장이 나쁜 거에 대비했을 때는 실적 2분기에는 선방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1,854억, 그래서 전년 대비 5.4% 감소, 영업이익 69억으로 전년 대비 약 29% 정도 감소하긴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전망하던 전망치가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기대치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규 라인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판매하는 가격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주가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 이제 P와 Q죠. 그러니까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출하량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 많은 업종이 있는데 꼭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을 고집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을, 다른 업종을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매수가가 15만 원이시죠? 15만 원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가장 매물이 이번에 물린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죠. 이 구간에 이제 갇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를 하면 좋은 점이라고 하면 대략 13만 원대에서 매수 가격이 결정이 될 건, 평균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5만 원까지는 올라가면서 61이동 평균선, 121이동 평균선 매물대까지 굉장히 올라가면서 소화해야 될 매물이 많은 상황이지만 13만 원으로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매수가겠죠?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아야 평균 단가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높게 생각하면은 14만 원까지 생각해서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너무 여기만 집중하고 있지 말고 골고루 보자라는 것도 한 가지 교훈으로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네. 오랫동안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아요. 손주 녀석에게 네. 물려줘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맞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그 손주 녀석은 언제 세상에 나오려나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자, 그리고 내사랑 3전에서 이제는 내사랑 포스코로 3년 사이클도 행복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긍정적인 한마디로 끝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분명히 복 많이 받으실 거고 네. 복만 받으면 안 되죠. 수익으로 바로 수익도. 그렇죠. 수익도 얻어가실 겁니다. 네. 분명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부대 얘기 좀 알아봐야죠. 자, 오늘 세계에서 손꼽히는 특수부대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특수부대는 어떤 부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미국의 데브그루입니다. 데브그루? 무슨 나무 그루예요? 네. 이상하죠? 그런 이름이? 네. 생소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실걸요? 데브그루는요, 델타포스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인데요. 델타포스 여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데브그루가 한 업적,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부대로 유명한 게 바로 데브그루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유명한가 보다 싶으시죠? 그런데 이 부대도 5위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부대들이 얼마나 대단한 부대들인지 가늠이 이제는 좀 되실 겁니다. 자, 5위 미국의 데브그루였고요. 리액션 오늘 대단한데요? 진짜 놀랐어요. 리액션 특수부대 아닙니까 혹시? 그렇진 않아요. 리액션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군요. 확실히 네. 빠른 인정. 자, 그러면 다음 또 관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양대지수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BOJ 총재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일단 7월에는 경제, 물가 예상이 일치하면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시장 동향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겠다. 다만 이제 물가가 2%까지 목표치를 계속 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완화 정책에서 돌아선 이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달러가 145엔대 중반 내외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소폭의 엔화 강세를 기록하는데요. 오늘 BOJ 움직임은 별다르게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은 채 변동성 일으키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잭슨 홀 미팅에
파월 의장의 발언 남아 있겠는데요. 자, 오늘장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검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누적으로 유한양행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엊그제 호재가 나왔을 때 장중의 고점이 10만 9,700원이었고 현재 주가가 10만 8,1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이 아쉬움을 좀 달래는 오늘장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FDA 승인, 국내 항암제가 처음으로 탄생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의 재료 노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고점 경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77%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77,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엔셀 오늘 주가가 변동성이 큰데요. 어제부터 신규 상장주, 어제 오후장부터 정확하게는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듯한 모습이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 오늘 신규 상장한 이엔셀 공모가 밴드 최상단 15,300원의 공모가가 정해져서 오늘 장중의 고점이 45,8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00%가량의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현재는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56% 플러스 24,000원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 밸브가 9%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14,47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해서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화성 밸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가운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의 신고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양봉을 기록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고요. 18만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 15%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기억하시죠? 바닥권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강한 양봉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올라가죠. 테슬라 화재 소식까지 간밤에 또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습니다. 셀 추적 장비 가치가 부각이 됐는데요. 자, 이 차트와 비슷하게 이닉스 역시도 보시면 거래대금을 실어가면서 이렇게 양봉을 자주 뿜어내주면서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넘기고 조정받고 넘기는 25%의 오늘장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이닉스는 전기차 안전부품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재 지연 복합 시트 그리고 또 내화격벽 전에 말씀드렸죠. 배터리셀 패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안전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M83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 변동성 이후에 오늘 15%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2%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근데 나트륨이 무겁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은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이 10%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장갑차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부각받고 있고요. 엑스게이트가 16% 플러스 양봉을 유지하면서 위아래 꼬리를 단 이런 차트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위아래 꼬리 달면서 시초가 부근에서 막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예, 매수 매도가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양자기술 R&D 예타 면제 소식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그 예타 면제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셀리드가 13% 조정 이후에 오늘 또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고요. 시제는 조정입니다. 9%까지의 하락을. 민테크가 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피던스 분광법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화재 관련주고요. 한농화성 이 종목은 3%의 하락, 전고체 배터리, 미코바이오메드가 5%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가운데서는 또 알테오젠 7%까지의 강한 양봉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에 선전 나오고 있고요. TDS팜 어제 또 변동성 보였었는데 오늘 17% 추가 급락입니다. 예스24는 어제 P40 관련한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였고 오늘 6%의 하락인데요. 추가적인 강세를 시도하다가 하락으로 기울었습니다.
KCS가 17%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양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과 차세대, 양자 아무칩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한빛레이저, 이닉스 이렇게 배터리 화재 테마와 함께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한빛레이저, 이닉스 그렇습니다. 배터리 화재죠. 네. 언론에서도 상당히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 조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갈 수 있을까? 참 어렵거든요.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이런 때가 기회야.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을까요? 피비님, 과연 이 상승 추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시장에서 그 관심받을 만한 수급을 이제 또 받아줄 만한 다른 섹터, 업종, 테마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약바이오, 양자 정도가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게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몰려있는 수급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이 부분이 이미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목이, 테마 내의 모든 종목이 똑같이 수급을 받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수급을 더 많이 받는 종목도 있고요. 적게 받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한빛레이저, 이닉스 이 두 종목을 놓고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차트로 분명히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위쪽으로 현재 121 이동평균선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에 현재 걸려 있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고 121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는 매물을 소화했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닉스 쪽을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 121 이동평균선 오늘 이제 벗겨냈거든요. 벗겨냈고 앞선 매물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의 매물 소화가 끝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폭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테마라도 같은 이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테마 내에서 업종 내에서 종목 선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화제 중심이죠.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이야기,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윤기숙님께서는 네. 이닉스 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렵네요. 라고 네. 얘기해주고 계시고, 저희 졸고님께서는 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조금 더 기다릴 걸 아쉽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네. 매수님 봐요 미쳤당 하면서 미쳤당. 이 움직임에 대해서 와 요즘에 참 전체 지수만 보고 있으면 뭐 재미가 없다 싶은데 맞아요. 몇몇 종목들은 정말 와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요동치는 모습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그쵸. 급하게 또 물려버리면요 한동안 또 많이 고생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 종목 진단 더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해피아이님의 종목 에로티 베큐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고 반등이나 올 수 있을까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게 네, 와. 올해 초부터 미끄럼틀인가요, 이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내려옵니까? 반등도 없이. 아니요, 반등 살짝 나왔어요, 지금. 저거 뭐 누가 의미를 줄 수 있겠어요. 그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이 8월 13일에 그래도 좀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네. 삼성의 반도체 전 공정에 플라즈마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시스템 공급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너무 이걸로는 낮아요. 택도 안 돼요, 안 돼요. 없다라고 보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질문 주신 대로 좀 빠져나올 수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이 종목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밀려 내려와서 반등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반등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OT 백큐 있잖아요. 진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플라즈마 관련해서 지난 8월 13일에 그 삼성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시각 공정인데요. 그 중에서 플라즈마가 전 공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LOT 백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결국은 LOT 백큐이 제공하는 것들이 공정 내에서 메인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꼭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에 있어서 저평가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조금 존재를 하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업황은 부진하지만은 매출 방언도 잘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단점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수급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항상 선택지에 넣어놓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매수가가 15,000원이죠. 15,000원이면은 가격 하락 직전 저는 이제 가격대에 매수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도달을 하는 거리입니다.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지금 현재 가격부터 15,000원까지 불가능한 가격의 이제 격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 공정과 관련해서 이런 좋은 소식들도 나올 것이고 지금 이제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꺼졌지만은 결국에는 숫자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이 결국에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와서 매수가까지 오고요. 또 이제 위쪽으로 시세를 날려면은 또 120일 이동 평균선 위쪽의 매물을 또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종목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이라든지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오셨을 때 랭킹 차트 통해서 또 질문 주시면 그에 맞는 피드백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호섭 PB와 함께 LOT 백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네. 꼭 한번 챙겨보시죠. 자, 그러면 함께 주신 이호섭 PB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 분위기를 한번 왜요? 보니까 알테오젠 플러스 오, 언제 이렇게 8.3% 올라갔어요? 덜덜덜. 그리고 코스닥의 양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아까 전에는 좋습니다. 코스피가 양전환이었는데 네.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런데 탄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그래도 네. 오늘 둘 다 파란불만 계속 전면하고 맞아요.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슬슬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조금씩은 플러스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러면 다음 아주 주에는 좋습니다. 바뀌려나?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요즘에 항상 랭킹에서 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좀 마음이 아팠죠. 맞아요.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장이 출렁출렁 밑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좀 기쁜 소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이제 같고요. 뭔가 터널의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더 네.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인데요. 대부그룹보다 조금 더 뛰어난 평가를 받는 4위입니다. 4위는요? 4위는 바로 사예테트 13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3전단 이런 의미거든요. 전투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1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이 사예테트 13으로 뽑히게 된대요. 1년 동안. 1년? 네. 활동 기간 1년이 아니라 1년 동안 훈련 받아서 뽑히는 거예요. 엄청난 전투력을 보이는 사예테트 13이 4위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왠지 근데 진짜 이스라엘 하면 강력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흑질백장님이 무섭다라고 네. 얘기해주고 계신데 제가 오히려 좀 무서워요. 옆에서 보는데 오늘 턱이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저 진짜 군부대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아까 대북으로도 네. 오사마 빌라덴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고 그게 5위인데
일단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4위면 1, 2, 3위도 3위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3위도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2부에는 어떤 분과 함께할지 좀 저희가 이제 인사드릴 텐데 저희 네. 채팅방의 오땅님께서 슬슬 독한 분의 향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땅님 정확히 그 향기를 맡으셨군요.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이 독종의 향기를 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요청 슬슬 또 네. 한바탕 들어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궁금한 점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지금 종목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들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모태솔로인가? 아니. 인증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정우님 독종 노빠꾸 네. 그럼요, 나올 때가 됐죠. 자, 흑질백자님 순하게 가고 싶다 하셨는데 그래요. 마인드만 독종 마인드를 갖고 수익은 수익도 독하게 가야죠. 플러스로. 네, 그렇게 가게끔 저희가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유튜브 에르진님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볼 텐데 53,650원에 1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 큰 차이가 없죠? 네. 이 정도면 사실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셨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만약에 그 전에 들어오셨다면 약간 좀 고생하셨던 그쵸. 거예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 지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베린 홀딩스에게는 저 9만원대 라인이 통곡의 벽이었어요. 몇 번을 이렇게 두드려도 시원하게 뚫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자, 그러면 솔베린 홀딩스 지금은 5만원대 초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 8만원, 9만원대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솔베린 홀딩스입니다. 지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 일단 반도체하고 이제 IT 그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 그 8월 달엔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다음 주 수요일이죠. 28일 날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기가 일단 좀 변곡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그러니까 국내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단계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8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데요. 그 중간에 만약에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번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위쪽으로는 지금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지금 61선이 121선을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데드를 아마 10km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위쪽으로 좀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올 상반기 때 작년부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깬 적이 거의 없어요.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5월 달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120에서 강하게 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많이 민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7월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좀 피곤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방적으로는 축에 이제 빠질 자리는 없는데 위쪽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바로 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고점이죠. 한 6만 원 초반. 예, 거기에 35일선이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6만 원에서 아니면 121선 한 6만 한 1, 2천 원 정도 우선 단계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보고 예, 그 라인까지 오게 되면 차익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용만 전문가와 함께한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대창 질문도 주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 유언비어를 지금 루머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안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요. 덤벨을 안고 잔다고 들었다. 덤벨 안고 자는
거는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음번 생일 때 제가 죽부인 네. 하나 사다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 왜 사주는 건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고 자시라고요, 덤벨 대신에. 싫어요. 그냥 혼자 그냥 정직하게 누워서 네. 잘래요. 안 안고 잘 겁니다. 자, 오유티유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덤벨 안고에 많이 터지신 것 같은데 종목 진단을 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눈에 띄니까 좋네요. 자, 미카엘 덤벨 얘기 괜히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먹고 또 먹고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먹는 그림이 자꾸 그려지네요. 수익을 좀 많이 먹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이 종목은 어떤지 진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고요. 24,600원, 15%입니다. 남들 갈 때도 못 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더 떨어집니다. 탈출이 가능한 종목인지 김복만 전문가님께 꼭 진단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종목도 24,000원 구간이 매물대 진짜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크게 한번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시원하게 반등은 안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 통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등이 나와도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덕전자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꼭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 PCB 관련 중에서 이스페타가 일단 선발이었고, 올해 이제 이스페타가 가장 실적이 좋았죠.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좀 많이 좋아지고,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PCB 관련 기업들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 기업이 아마 가장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390억. 근데 내년에 예상 실적이 지금 1,0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3배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하고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내년까지는 실적이 이제 우상향 기조로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왕 지금 보유하셨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고, 하방이 가면은 매수가 이상까지 갑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월봉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장기 지지 맥점이에요. 8월 달에 이거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아래 꼬리 지금 살리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요 마디, 요 중간 마디, 요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은 우리가 그냥 만이산형 패턴이다. 만이산형. 예, 그렇게 제가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이산이 북으로는 백두산하고 남으로는 한라산의 그 중간 딱 지점이거든. 한반도에서. 그래서 만이산이 그 기가 상당히 세죠. 기도 독기가 아니고 이제 생기. 아주 좋은 기. 그죠? 예, 전형적인 만이산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아니면 하반기 되면 이 중간 지금 라인까지 왔지 않습니까? 만이산처럼. 그래서 9월 아니면 10월 정도까지는 사신 가격 이상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예, 그대로 홀딩하시고 우선은 25,000원, 6,000원이 단기 매물이 좀 강한 저항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 좀 단기다 그러면 준기다 그러면 매수가 윗선이죠. 한 25,000원, 아니 좀 더 올라간다면 27,000원 라인까지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예,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니까 우선 홀딩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주가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반등은 가능할런지라는 질문 주셨는데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센스가 필요한 구간들이 좀 보인다라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센스는 없을 수 있어도 전문가님께서 센스가 아주 넘치시잖아요. 저 중간에 진짜 또 감탄했잖아요. 만이산. 만이산이 종목 진단하다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와, 정말 감탄 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종목 진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종목 진단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끝까지 종목들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그리고 02-325-8200으로 네. 전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채팅방에 지금 네. 전선 종목들이 전력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전선 전력 종목들 지금 급등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니, 와.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지수도 네. 조금씩 올라가고, 이 급등 종목도 나타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자, 그리고 오유티윤님,
리얼돌 지금 이거 루머가 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희망님 지금 두 분 네. 쓰셨는데 두근두근하게 되네요. 왠지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이렇게 이번 주처럼 답답한 맞아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한 번 더 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설레바는 필패니까 깜짝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더 가볼 텐데요. 왜 이렇게 놀래요? 아, 지금 이거 네. 전력에 찌릿한 줄 아시고 갑자기 이러시길래. 그래요? 종목 진단 다음 거 갈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스트랄님의 종목입니다. 와, 아스트랄님께서 일단 운을 이렇게 떼주셨습니다. 바이오는 김봉만 전문가라 배웠습니다. 아주 제대로 네. 배우신 거 아닌가요? 자, 김봉만 전문가의 한미약품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제약주를 보내주셨는데 32만 원이고요. 20%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기로 들고 갈 네. 종목이 아니죠. 중장기 종목 진단 요청이 와 있거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만 원대 회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한미약품을 보유해서 가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한미약품을 갖고 가는 거 어떻습니까? 자, 한미약품은 기본적으로 그 옆구리에 꼭 끼고 애인을 버릴지언정 한미약품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이 딱 그대로 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반기 때 빅5 제약사 중에서 물론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가치보다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만은 그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 실적도 한번 겸비되는 게 좋겠죠. 양날개를 지금 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과 파이프라인에 그 양날개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날개가 지금 약간 접힌 거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빅5 제약사 중에서 한미약품이 실적이 상반기 때 가장 좋았거든요. 하반기에도 좋을 겁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 근데 또 이게 상당히 또 실적이 지금 전공이 파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못 가냐? 이제 대주주들 이제 상속세, 그러니까 500 이슈 물량 때문에 주가 좀 못 움직이는데 시장에서 결국 이제 실적 앞에 장사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한미약품도 최소한 34만 원, 35만 원 우회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35만 원 밑에서는 조정 나올 기업이 아니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보시는 가운데서 오늘 그 만이사정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 대적 던져보다 더 확실하네요. 자, 주식 여기서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여기서 저점이 나왔죠. 이 지점에서.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만이산이 한반도 딱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꼭지까지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락한 만큼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또 수평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이 저점 안 깨죠. 그럼 뭔가 이제 4년 흘러내리고 4년 동안을 행보하고 그다음에 주가 아래로 다시 밀겠습니까? 실적 사상 최대치인데 4년을 조정 나왔어요. 이래야 돼 나중에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아직 기가 세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도 생기, 좋은 기. 여러분 만이산 한번 가보세요. 나뭇잎이 다 정상을 이렇게 보고 꺾여 있죠. 그쪽이 기가 세니까. 그런 패턴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20%는 상당히 비중 적절하고요. 좀 가져가시는데 단기적으로는 1차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시는데 요거는 단기보다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보시는 전략으로 일단 대항하시고 증권사 보통 그 리포트 보게 되니까 최소 목표가 한 40만 원으로 되거든요. 40만 원 미만은 제시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그 정도 가격 이상은 전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일부 단기는 33만 원, 34만 원. 중장기는 40만 원 이상 정도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도 강력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이거는 강력 홀딩이죠. 옆구리 꼭 껴가지고 왠지 소중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자, 앞으로 한미약품을 갖고 가시면서 중장기로 꼭 훌륭한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스트랄님이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네. 종목들 제가 기억하는 종목만 이 종목까지 3종목이거든요. 그래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나 진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가 대부그룹, 그리고 4위가 사이테트 13. 13. 이 5위와 4위는 사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드리는 3위는요, 누가 봐도 세계 최정상이 맞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자, 3위가 바로 미국의 델타포스입니다. 아. 델타포스는 사실은 영화라든지 또는 특히 남자분들은 이걸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오. 총싸움하는 게임 같은 거 오. 진짜 많이 언급되는 부대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특수부대가 바로 델타포스입니다. 와. 그런데 이 델타포스보다 위에 있는 두 부대가 또 있어요. 그 1위와 2위는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포스는 영화도 많네요. 근데 포스터가 델타포스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각종 콘텐츠에 항상 등장하는 특수부대죠. 네. 네, 그럼 이렇게 특수부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 2시 구간을 지배하고 있는 종목 특수부대는 무엇인지 종목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2시 구간을 지배하는 종목은 아쉽게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또 윤지 앵커가 짚어줬던 전력 기기주 가운데 종목들이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양자 관련주, 그 가운데서 그 짚어드렸던 SK텔레콤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 아까는 아니었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이 이 시각에 9%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위 아래권에서 오스코텍 또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엔셀은 탄력이 계속 둔화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0% 플러스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 셀리드가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현재 6%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분봉으로 보시면 아까 이 12시 1시 구간보다 탄력이 둔화된 모습들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닉스가 23%까지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화재 관련주이고요. 우리바이오 8% 후반의 상승, 삼성전자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78,000원대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약부하권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7.27%의 상승, 31만 원 선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밸브가 8% 플러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빛 레이저 아까 또 질문을 드리면서 알아봤었던 종목 14%까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KBG가 2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재료가 시장에 또 부각이 된 것이 테슬라발 소식인데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현지 시간 22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지난 19일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고속도로에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한 안전조사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라면서 잔해도 조사하고 충돌과 후속 화재 대응까지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약세였고요. 반대로 이 테마가 또 한번 불이 붙은 건데요. 이 KBG 같은 종목은 배터리 내열 소재 개발을 합니다. 국내 최초로 배터리 내열 코팅 소재를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열폭주를 좀 방지하는 내열 소재 개발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실리콘 고체 폴리머 전해질, 그러니까 전고체 전해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연일 거래대금 실어 나가주면서 고점을 연일 경신을 해주는 모습, 이 종목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ICTK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SK텔레콤의 양
양자 암호 관련한 기술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자, 한시 구간 지나면서 지금까지 해서 상승폭을 키워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B83 이 종목은 M이죠. M83 네, 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오늘장에 15%의 하락을 이어가면서 상장 이후에 지금 뭐 반응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이 25%. 자, 바닥권에서 정말 완만하게 별 힘이 없었는데 오늘장 어제장부터 거래 대금은 좀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락이었고요. 오늘장은 장대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24%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2% 마이너스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양자 관련주 엑스게이트가 17%, 양봉의 길이가 약간 길어지면서 탄력을 조금 더 높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마리화나 관련주죠. 2%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해리스 트레이딩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국가스공사가 2% 플러스, 우리기술이 10% 가까운 플러스 기록하면서 현대로템 납품 이슈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암 치료제, 항암제 국내 신약으로 FDA 첫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 이 오스코텍도 역시 호재로 반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민테크가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에서 빠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뭐 테마 쪽으로도 여러 가지로 가지를 뻗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건설이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주택시장 회복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분석 오늘 또 나왔고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건설주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관점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설주 금리나 수혜 기대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요새 건설주 정말 좋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아갈 수 있고, 뭐 서울 부동산이 좀 거래가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고, 이쪽이 해리스 수혜주로도 묶인다고 합니다. 해리스 수혜주로는 어떻게 묶이냐면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은 건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스 넘치는 복만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지금 건설업종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건설업종 짧아요. 차트입니다. 건설업종. 월봉인데요. 뭐 캔들이 안 보이죠? 워낙에 그냥 눌러나가시고 작년에 이제 뭐 저점에 나왔습니다만은 예, 연말에 반짝 올렸다가 지금 다시 이 캔들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시세와 유령은 제가 항상 한정한 곳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개인들이 이제 안 보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구간에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에요, 건설업종이. 근데 이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상반기 때 AI 뭐 성장주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우리 그 기관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원들께서도 예, 외면시했는데 이제는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예, 서서히 이제 올라설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화 강세 또 최대 수혜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최근에 원화가 강세 1,330원까지 막 급락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코스피 업종 전체 업종 중에서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 오른다고 하면 건설업종은 3배 가까이도 오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금리나 원화 강세 수혜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워낙에 또 많이 밀었었고 그중에서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강세죠.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70% 이상이 일반 주택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리지널 이제 건설 일반 주택 공급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상당히 강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건설업종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예, 금리는 이제 계속 인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화도 계속 강세 전환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아주 최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보신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충분한 그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차트 한번 길게 보시면 이 종목 정말 지지부진하게 힘들게 했었던 건설 섹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셔도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흑질백장님 참 열성적이네요.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윤재관한테 한 말 아닐까요? 앞서서 정말 잘 간다는 감탄사가 정말 잘 가네요. 이랬는데. 오디오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앵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오늘 군대 특집인가요? 독종이니까요. 그래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고요. 네. 9,790원에 아하. 10%. 10,000원 터치할랑 하면 내려가네요. 이 10,000원을 버텨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저기 차트 보면 계속 툭툭 건드리는데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거 알고 맞아요. 계시죠? 그래서 그만큼 차트를 분석하는데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민테크입니다. 이 종목 10,000원에 상당히 부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더 끌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지금 민테크도 기술적으로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볼까라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한 2주 가까이 이번 주까지 박스런 주에가지고 움직여서 아주 맥점 잡기가 좀 까다롭죠. 우선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규주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자가 가장 예쁜 날, 결혼식 하는 날. 예. 그거 아시죠? 어떤 뜻인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주가를 좀 추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좀 중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지금 뭐 화재 사건 때문에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V자 반등 들어오고 요 마디만큼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라면 이 11선 있잖아요. 11선. 얘는 11선이 맥점이에요. 이게 급반등 들어오고 조정 들어올 때 11선을 안 깨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터닝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주가가. 예, 여기 상승 3,800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800원? 예, 좀 더 올라간다면 12,0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11선을 이탈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뚝 떨어져 버리겠죠. 왜냐하면 계속 주가 이제 위쪽에서 머물면 머물수록 그만큼 이제 매도 압박이 좀 강하다는 의미고 매도 압박이 강한데 여기서 돌파 못하고 아래쪽으로 방향 잡으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신규주니까 짧게 손절도 짧게 보는 게 좋습니다. 얼마냐면 오늘 시가 정도 11선 박스권 하단이죠. 9,000원 초반 되겠습니다. 9,000원 초반. 9,000원 초반 깨면 무조건 반이라도 줄였다 다시 보셔야 돼요. 예, 하방은 9,000원. 상방은 1차 1,800원 돌파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거래가 많이 터졌죠. 6월 16일인가요? 예, 여기가 1,800원. 그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대 일단 잘 하셨다가 돌파와 그다음에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딩이고요. 다음 주에는 위쪽으로 좀 움직여 주는지 올렸을 때 제시했던 가격대에서 단기적인 차익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짚어볼 때 거래량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떻게 종가가 마무리됐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1,800원 구간을 좀 위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까? 자, 아임리얼님, 미란행의 취향 저격? 무슨 얘기죠? 통춤, 통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웃고 왜요? 싶은데요. 네. 저희 미란 앵커님께서 채팅방 올려주신 내용 보니까 또 힘이 빠지는 게 어허. 코스닥이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아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잘 플러스로 돌리더니 또 네.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말이죠. 자, 아임리얼님, 차고액이랑 이건 앵커님이랑 오늘 미스터 진단 오프닝을 통춤으로 하면 외상이랑
깜라춤일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갑자기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래요. 일단은 뭐 시장만 살아난다면, 여러분이 반응이 좋다면, 일단 약속? 아니 이거네 거라고 한번 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수님, 그래도 이윤지가 윤지인데 통통춤은 추면 안 되지. 기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 고급스러운 춤을 한번 춰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봉춤인가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종목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김성숙님의 종목입니다. 자, 대성에너지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매수 가격부터 볼 텐데요. 12,000원입니다. 5% 담고 계시고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이 얘기인 즉슨, 보세요. 항상 위에 있을 때, 보통 이 대성에너지가 뉴스 한 가지씩 터지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고 또 급락, 다시 급등, 또 급락. 이걸 반복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복됐던 패턴에 상단이 지금 매수가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저기까지 가려면 뭔가 뉴스가 한번 나오고 급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비중은 다하기 많진 않은데 한번 대성에너지 전망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대성에너지입니다. 12,000원 5% 갖고 계시는데요. 자, 항상 급등이 있을 때 윗단에 거기서 쫓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저 역시도 뭐 타임 잡기 힘들고요.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지지 구간이니까 위쪽으로 한번 올려줄 때 그 일부는 끊었다 다시 오는 게 좋죠. 때릴 때는 과감하게 때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개월 동안 1년 넘게 지금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 너는 이제 12,000원 10,000원 올라오게 되면 또 꺾일 거야. 여기 때려버려. 그래. 너는 이제 또 회사가 그래도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8,000원, 7,000원 중반 오면 또 위로 올라갈 거야. 또 매수해가지고 그래 올라왔어? 또 때릴게.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세뇌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2,500만 주 중에서 유통 물량이 한 500만 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종목이죠.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이, 자금주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좀 며칠, 한 달 매집했다가 회사 괜찮으니까 반등 나오면 여기서 때려버립니다. 1년 내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또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고점, 월봉 보시면 이제 여기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꼬리가 너무 심하게 달리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장기보다는 그 패턴에 맞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 한번 끊어주시고 이걸 완전히 돌파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뭐 특별한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월봉에서는 이번 달은 흐름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달 정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지금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한 2, 3% 다음 주 월말 정도에 매수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손실 없는 구간에서 일단 차익하시고 기업은 괜찮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그 정도 물량 길게 보신다 그러면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선은 좀 홀딩에 나가신 전략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홀딩 전략인데 이 상단까지 오게 되면 한번 끊어주는 그런 그 센스가 좀 필요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성에너지였습니다. 사실 걱정 좀 했거든요. 맞아요. 계속 위에 시도했던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다시 또 기회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조금 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정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고요. 요새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57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그래도 다행히 5%예요. 손절을 안 해도 될지 보유하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기억하시죠? 루닛이 진짜 잘 갔잖아요. 대단했죠. 네, 이 종목은 어떨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성정보입니다. 이 종목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 원격 진료, US 관련 기업들은 하반기 정도에 좀 타이밍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등 들어온 것은 지수 이제 반등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관련 좀 확산된다 그런 기사 나오면서 원격 관련 기업도 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또 코로나가 뭐 제2의 그 팬데믹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좀 시주성 테마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반등 들어오면 사신 가격까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2,600원, 700원. 예, 거기서 일단 좀 현금하시고요. 어룡 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주더라도 하반기에 예, 2,800원 이제 완전히 장하고 나서 그때 보시기 좋습니다. 그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때 가서 일단 봐야 되니까 우선은 반등 시에 짧게 보시는 거예요. 비중 크지 않으시니까. 네, 사신 가격 전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하반기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좀 반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좀 지켜보시면서 들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봐드렸습니다. 이거 벌써 1시간 반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이키쇼 주제죠. 특수부대를 오늘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과연 어떤 부대가 1위로 꼽혔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부대가 딱 2개입니다. 러시아의 알파그룹과 그리고 영국의 SAS 이 두 부대거든요. 과연 1위는 어떤 부대일지 지금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1위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SAS는 이 특수부대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2차 대전 때부터 활약했던 2차 대전이요? 네, 심지어 이 SAS는요 선발 기간만 2년이에요. 와, 대박이다. 2년을 지독하게 훈련시키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SAS 대원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자, 그리고 러시아의 알파그룹. 아마 근데 러시아 하면은 스페츠나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페츠나츠도 특수부대가 유명하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스페츠나츠만으로는 테러 진압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깨닫고 만든 부대가 대테러 진압 부대가 바로 이 부대 알파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무섭네요, 무서워. 2위 러시아의 알파 그룹까지 해서 오늘 특수부대 랭킹 다 매겨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죠. 네, 특수부대까지 알아봤고 정말 네. 무시무시한 부대들 함께 쭉 짚어봤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종목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요?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맞다. 우리가 종목 상승하라고 보장하지 네. 않습니다.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여러분 종목 진단의 기회가 또 한 가지 네.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있거든요.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실 분들은요. 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전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호 앵커와 건 앵커님의 통춤까지 기다려보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